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대세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차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지금 목요일에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보합으로 마쳤는데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저평가됐었죠. 저평가된 데에는 여러 가지 그 내연기관 차로서의 이미지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리고 현대차가 그 유보금으로 그 땅을 샀던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예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PBR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81, 하이닉스가 1.56인데 현대차 보면은 너무 낮죠. PBR이 지금 0.72, 굉장히 PBR 관련으로는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전망이 역대 최고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도 개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 도약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야심차게 이번에 발표한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출시했죠. 2-GMP를 출시를 했는데 이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 1회 충전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는 400V로 만약에 하는 게 한계였다면 이제 800V까지 급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1회 충전으로 500km까지 주행할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이고, 그리고 5분 급속 충전으로 10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시에는 약 20분, 한 18분 정도의 80% 정도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일단 내년 출시될 전기차 아이오닉 5부터 순차적으로 탑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제2의 차화정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정유를 빼고 차화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자동차, 그리고 화학, 그리고 반도체, 이 시대가 내년에 반짝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의 정말 이제 미래의 가치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매출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양호한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아쉽죠. 그리고 ROE도 좀 아쉽고요. 네,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PBR. 이 부분이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뭐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도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난 게 약간 흠이지만 뭐 이 부분은 아주 뭐 크게 위험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한번 가격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화정 시대였던 그 시대 때 가격이 이때죠. 이때 막 26만 원, 27만 원 이 부근에서 이제 헤드앤숄더로 무너졌는데 이 당시 이거를 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여지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 정의선 시대를 맞아서 충분히 미래차 지향하면서 그 이미지 자체를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수소차, 전기차, 미래차의 이미지로 나아가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봐볼게요.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 부분, 대략적으로 한 요 부분 되죠. 한 요 부분이 되면 이거를 약간 더 줄여봐야겠네요. 한 요 부분, 요 정도 부분, 네, 요 정도 부분으로 잡으면 박스권을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네. 그리고 기간 조정을 상당히 꽤 거쳤다는 게 또 고무적입니다. 기간 조정이 대략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네 달 가까이 거쳤죠. 네.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이 캔들로 한번 놓고 보면 이때 오른 그 장대 양봉이 대략적으로 한 7.6%죠. 7.6%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다음 날이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테스트한 구간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생각보다 밀리지 않았어요. 밀리지 않았고 보통 그러면 이런 패턴에서는 어떤 패턴이 많이 나오느냐? 대략적으로 그 다음 날에 바로 이거를 그냥 상승 장악형으로 해서 그냥 또
이런 식으로 꽂아버리거나 아니면 이 5일 2평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뭐 약간 음봉 내지 약간 조정 패턴으로 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캔들이 이 5일선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 이 대략적으로 한 2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부근으로 해서 오버슈팅을 한번 저는 강하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왜냐면 새로운 시세에 초입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요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의 박스권을 이제 형성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뚫어냈잖아요. 이걸 뚫어내기 전에를 놓고 보면, 아이고, 이거를 뚫어내기 전에를 놓고 보면, 대략 지금 이 정도 구간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의 1차 상승기가 있습니다. 1차 상승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상승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닮아 보이는 게, 그 2차 상승기 때랑 좀 비슷하게 보여요. 왜냐면, 이때도 보시면, 요쪽 단계 있죠. 여기를 이제 강하게 뚫어낸 건데, 여기를 이제 거래량이 받치면서 강하게 뚫어낸 건데, 이때 올라간 게 대략적으로 이때랑 여기랑 놓고 보면은 이 오버슈팅이 한 15.6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해요. 이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캔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소폭으로 상승하는 이걸 받쳐주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걸 또 받쳐주고 한 번 또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받쳐주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든 캔들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거래량이 터지는 오버슈팅 장대 양봉이 한 번 나와주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 이유는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듯이 매물대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매물대 굉장히 이제 많이 없거든요. 매물대가 이 많은 구간을 기간 조정을 통해서 뚫어낸 겁니다.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고 이 새로운 매물대에서의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봉에서 매물대로 놓고 볼 때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려는 개미들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량 테스트를 하는 게 첫날 나온 거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도 또 물량 테스트를 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물량 테스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테스트를 하고 나서 한 번도 큰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물론 이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인 거고 그리고 중장기 투자에 대한 모멘텀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내년은 정말 자동차의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반도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조선주도 되겠죠. 조선주의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 대표주들 뭐 롯데케미칼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 있죠.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기존의 성장주들도 뭐 카카오 네이버도 괜찮고요. 정말 내년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 중심에 현기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지표 한번 또 보시면 네, 추세가 이제 강하죠. 네, 여기에서 쌍봉으로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게 더 강한 추세는 이제 이 주봉 말고 월봉에서 나타납니다. 네, 월봉에서 땅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나서 기간 조정은 이제 소폭으로 조정을 살짝 받고 다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죠. 여기서도 월봉 자체가 쌍바닥으로 올라가고 있고 쌍바닥이죠. 강합니다. 그럼 한번 일봉을 볼까요? 네, 일봉을 보더라도 쌍바닥이죠. 네, 그리고 이 턴한 지점 자체가 스토캐스틱으로 50이 넘은 구간에서 턴한 거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물론 중장기적인 모멘텀 또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차트입니다. 볼린저 밴드 일단 상단을 뚫었죠. 뚫고 나서 이 캔들 오고 나서 한 번 더 뚫는 캔들이 거래일 기준으로 짧게는 하루, 그리고 길게는 한 3일 정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추천합니다. 네. 주봉 자체도 이제 폭을 넓히고 있죠. 위로 가는 상방 추세에서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겠어요?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 같은 경우도 네, 상방으로 쭉 완전히 5일선이 완전히 날이 서 있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5일선 부근 눌릴 때마다 사면 네, 요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5일선과 그리고 10일 기준선이 맞닿는 거의 이제 이 부근에서 오버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이 오버슈팅을 계기로 해서 5일선은 이제 상승 추세로 확 전환을 했죠. 21선도 12일선도 확실히 확 전환을 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차트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도 이제 구름대가 얇아졌죠. 네. 상방으로 이제 갈 여력이 이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대가 긴 구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있다가 이제 간 건데 기대해 볼 만한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봉도 상방으로 턴을 했고요. 월봉, 예.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 있잖아요. 박스를 잘못 그렸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이 박스 라인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이거를 이 구간에 계속 닿을 때마다 저항받고 닿을 때마다 넘어지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거래량을 같이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이제 동반하면서 뚫어낸 겁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한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세 번째 달 시도, 네 번째 달 시도하고서 다섯 번째 달에 뚫어낸 겁니다. 이 구름 저항대를요. 새로운 시세가 이제 보이죠. 20만원대가 현대차의 20만원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시세로 형성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정고점 간다고 보냐? 당연히 간다고 봅니다. 당연히 간다고 보고요. 당연히 간다고. 요 구간, 네. 당연히 간다고 봅니다. 네.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게 내년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현대차 무조건 투자하세요 뭐 이렇게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전기차 도약의 원년의 해라면 내년은 이제 실적도 좀 나와주면서 한 단계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또 시기라고 생각을 하죠. 또 그 중심에 뭐 테슬라가 당연히 있지만 이 아시아 시장에서 전기차도 특히 현대차도 정말 잘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봉에서 이런 강력 구름 저항대를 뚫어낸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뭐 RSI나 MACD도 양호하죠. 지금 과열 구간에 있고요. 투자 심리선 65. 단기적으로 70 찍는다고 봅니다. 이 70선 이상 찍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 이격도로도 지금 9% 정도 수익 구간이죠. 요 정도 이때를 보는 거예요. 이때를 보는 겁니다. 이때 구간이 대략적으로 37까지 갔었죠. 단기 수익 구간이. 이때를 똑같이 비슷하게 찍을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랑 차트가 많이 닮아 있어요. 수급도 좋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되게 결정적인데 외국인 수급이 붙을 때 기관도 어느 정도 붙어주느냐 거기에 또 달려 있고요.
네, 거래량 매수 타점 자체도 매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 매수를 얘기했고, 스토캐스틱도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매수 타점이 나왔네요. 지금 가격이 얼마 전 가격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운 가격대의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평입니다. 내년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제 플랫폼이 나왔고 출시됐고 앞으로 현대차에 대한 미래는 기아차와 더불어서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도 그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고 있어요. 이때까지 계속 팔았는데 대거 또 샀습니다. 기관도 대거 샀고 일부 물량은 털었지만 다시 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쭉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개미들이 뭐 붙거나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그때 약간 털어내지만 대세 상승에 대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도약기의 원년에 이제 2021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대차의 주가가 정고점을 넘어서 30만 원을 돌파하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